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이것이 진짜 주식이다. 2030 미래성장 가치주 발굴 기법. 이제는 진짜 주식을 아는 프로만 수익을 내는 시장이다. 이상우 지음 여의도 책방에서 펴낸 책입니다. 작가의 말.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실력이다. 주식 공부를 왜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수익률 45%인데? 어느 초보 투자자에게 실제로 들었던 말이다. 팬데믹이 덮친 2020년, 주식시장의 승리자는 전통적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 그 중에서도 주린이었다. 천재지변 수준의 폭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의 멘탈이 바스러지는 동안 물밀듯 유입된 신규 투자자는 폭락의 깊이만큼 수익을 쌓아 올렸다. 시장의 반등으로 겨우 투자 원금을 회복한 기존 투자자가 한숨을 돌릴 시점에 주린이의 수익률은 이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0여 년 이상 투자를 업으로 삼아온 전문가도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폭락장이 주린이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돈 버는 것만큼 세상에 쉬운 게 없어 보였던 기회의 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파티는 끝났다. 팬데믹으로 입은 주식시장의 타격은 리셋됐다. 매수 주체인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섰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개인은 가장 뒤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매도가 재개됐으며 시장은 주린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시장의 본질은 냉혹함이다. 개인에 비해 압도적인 자금력을 지닌 외국인과 기관은 그들의 매수와 매도만으로도 주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전에는 이해 못했던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 라는 상황을 매매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가가 오를 땐 당연히 보였는데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는 모습은 당황스럽기만 했다. 아마 주식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다. 가장 나쁜 건 주식에 대해 많이 안다는 착각이다. 만약 주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잃고 있다면 당신이 아는 건 틀렸다고 봐야 한다.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실력으로 포장하던 이가 현재의 손실은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이라며 시장 탓을 한다. 혹은 선진 미국 시장 대비 영세한 한국 시장의 한계라며 애꿎은 한국 증시를 탓하기도 한다. 반등하는 지수의 파도에 올라탄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내 실력으로 승부하는 진짜 주식을 해야만 한다. 진짜 주식은 영상 한두 번 봤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읽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적용해야만 내 것이 된다.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다.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돈도 없다. 잃지 않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짜 주식을 공부해야만 한다. 이 책은 진짜 주식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주식 공부의 정수를 골라 담았다. 초보 투자자는 기본을 단단히 다지고 경험이 오래된 이는 놓치고 있던 원칙을 다잡을 수 있는 투자의 핵심을 초반에 배치했다. 후반에는 실제 매매 기법을 담았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각각 언제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는 왜 달라야 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제 투자 사례를 차트와 공시, 재무제표 등 풍부한 자료로 설명했다. 강세장일 때는 앞으로 다가올 조정이나 소폭의 하락 정도는 장기 투자의 긴 호흡으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이 받쳐주지 못하는 자기 확신은 돈을 잃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실력이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조정장, 주식을 포기하게 되는 하락장에서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전 매매법만을 담고자 했다. 책에 담긴 매매법은 수익과 손실을 경험하며 보완하고 발전시켜 정립한 것들이다. 어려운 내용은 최대한 쉽게 풀었었지만 실전 매매 부분이 단번에 이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진짜 주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낯설기 때문이다. 마치 초보 운전 시절에는 엄두가 나지 않던 도로주행이 익숙해진 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2020년의 시장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안전한 주행 연습이었다면 2021년 이후의 주식시장은 국도와 고속도로를 넘나드는 실제 주행의 현장이다. 무지에는 두려움이 따르지만 알은 여유를 부린다. 운전을 배우면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운전이 가능하듯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주식의 기법은 미국 주식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에 따른 사례도 책에 충실히 담겨 있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는 10여 년을 꾸준히 우상향했다. 이제 그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을 차례다. 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발돋움하는 우리 기업의 시대가 끝내 열릴 것이라 본다. 10년 전에 테슬라를 볼 때 2021년에 테슬라를 예상한 사람이 없었듯 2030년의 테슬라를 기대하기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상용화되는 순간 테슬라가 꿈꿨던 꿈은 더 이상 가슴 뛰는 스토리가 아니다. 꿈이 일상이 될 때가 성장주를 매도할 때다. 해저 같은 바닥을 지난 해운업이 강하게 반등하며 다시 꿈꾸고 있다. H&M이 좋은 예다. 주식은 꿈과 스토리를 먹고 성장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 꿈에 동참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닌 진짜 주식의 프레임으로 가치를 판단할 때다. 1장. 돈 버는 주린이는 시작부터 다르다. 1. 어떤 종목을 사야 해요? 라는 질문은 틀렸다. 주린이가 투자에 실패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투자에 관한 책을 한 권 읽거나 관련 영상을 몇 편 보면 마치 전문가가 된 듯한 자신감이 생긴다. 주식이 쉬워 보이고 펀드 매니저는 우스워 보인다. 충만한 자신감에 뭘 사볼까 뉴스를 클릭하고 뉴스를 이해하지 못한 초보 투자자가 남긴 질문을 보며 그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고? 라며 속으로 웃는다. 그러고는 본인의 감을 믿고 겁없이 매수한다. 강세장일 때는 이런 게 통한다. 강세장일 때 기록한 수익률은 내 실력이 아닌 시장이 만든 수익이다. 문제가 드러나는 건 응급실의 바이탈 사인처럼 주가가 출렁이며 조정을 받거나 횡보하는 시기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뭘 사야 할까보다 중요한 질문은 언제 사야 할까이다. 대중에게 각광받는 투자 콘텐츠는 무엇을 사야 할지에 포커스를 맞춘 게 대부분이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다. 어느 주식, 어느 아파트가 좋더라는 말은 누구나 한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사야 할지는 정말 많이 고민하지만 정작 중요한 언제 사야 할지를 놓치고 있다. 안타깝지만 주가의 고점은 이렇게 무엇을 살까에만 관심이 쏠릴 때 형성된다. 개미가 고점에 물리는 대부분의 패턴이다. 똑같은 주식, 똑같은 아파트를 사도 누군가는 큰 이익을 내고 누군가는 상투를 붙잡는 이유가 무엇에만 관심을 두고 때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투자 공부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엇을, 또
또 하나는 언제이다. 언제를 놓치면 무엇도 의미가 없기에 둘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투자는 대상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약간의 투자 지식만으로 검증해도 쉽게 수긍되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언제를 이야기한다면 의견은 다양해진다. 누군가에게는 현재 주가가 싸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재무제표나 안정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술적 지표상 더없이 좋은 타이밍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언제의 기준은 무엇일까? 언제 사냐의 본질은 얼마일 때 사냐이다. 가격이 포인트다. 투자자의 매수 욕구를 자극하는 가격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다. 적정 주가는 기본적 분석으로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이 정도 가격은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과 예상이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만으로는 언제 사야 할까? 얼마일 때 사야 할까? 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기 어렵다. 반면 기술적 분석은 과거 주가 흐름의 패턴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준다. 원리는 간단하다. 주가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 싸움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기본적 분석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기에 가격을 형성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배제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적극적으로 투자자의 심리를 수용해서 패턴과 지표로 나타낸다. 주식은 정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과 심리에 따라 오르내리기에 기술적 분석의 패턴과 지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투자자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패턴화해서 활용하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주식을 배워가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건 엄청난 수익률로 회자되는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은 오래전부터 기술적 분석의 근거에 알고리즘을 만들어왔다는 점이다.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퀀트 헤지펀드에 고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을 살지에 대한 관심만큼 언제 살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장주든 가치주든 기업에 대한 분석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다. 다양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깊은 내용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이밍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나서질 못한다. 오로지 개인 투자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왜 그럴까? 첫째로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2020년 이후 증시 체질이 많이 변했는데 변화된 시장에 맞게 새로 정립된 내용을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투자 전략과 사업 전망은 넘치는 반면 세부적인 시장 변화에 정립된 내용이 없다. 본서의 후반부는 이런 부분에서 언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2. 투자자별 매매를 봐야 수급이 보인다.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유튜브에는 주식 투자를 다루는 컨텐츠가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했고 큰 관심을 받았다.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 계좌에 대기하고 있는 예탁금도 사상 최고 수준에서 계속 기록을 갱신했다. 개인 투자자가 쏠리는 종목은 시가총액을 따지지 않고 급등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팔아댄 주식을 개인이 고스란히 사들이는 강한 매수세 덕분에 코스피 상승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개인이 사면 오르고 개인이 팔면 떨어지는 지금껏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장이 형성됐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의 주체로 등극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엄청난 규모로 시장의 일시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주식시장의 주도권을 개인 투자자가 쥐고 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내 증시에서 오랜 기간 강한 수급에 힘을 지녔던 건 외국인이다. 사실 2020년 1월의 코스피 전고점 2262포인트를 그해 7월에 돌파한 것도, 코스피 역대 최고치였던 2607포인트를 11월에 돌파한 것도 외국인의 수급이 큰 힘을 발휘했다.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기에 개인 투자자의 위상이 아무리 커진 시대라도 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야만 한다. 외국인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를 의미한다. 외국인이 큰 규모로 매수하는 대형주는 주로 코스피 종목인데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종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근래에는 공격적인 운용으로 안정성보다는 기업의 성장성과 신성장 동력, 대만의 주도주 여부에 포인트를 두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외국인의 일반적인 매수 기준은 여전히 기업의 수출 실적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 중심 성장이기 때문이다. 수출 산업 중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을 자랑하는 기업이라면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 포함된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의 긴 호흡을 감안할 때 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은 잠깐 하락하더라도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다. 한편 기관 투자자는 펀드를 운용하는 방식과 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는 두 가지 방식의 투자를 한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특히 투자 신탁회사의 매매 동향이 중요하다.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의 자금으로 펀드에 많은 돈이 유입되면 당연히 투신의 매수 자금이 늘고, 펀드 가입자의 환매가 많아지면 투신의 매도 자금 역시 많아진다. 만약 환매가 많은 상황에서도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면 필사적으로 수익률을 지키려는 기관의 숨겨진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 기관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테마를 품은 주도주로 단기 승부를 거는 경우가 많다. 개인 투자자의 눈에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기관 투자자의 눈에는 추세 모멘텀이 강한 주도주로 보이는 셈이다. 즉,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적극 활용한 매매라고 보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본서의 실전편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종목에서 선제적으로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의 긴 호흡보다는 기관 투자의 짧은 호흡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의 매수 타이밍을 본다면 외국인은 조정이 나오는 하락 구간에서 과감히 매수하기 시작한다. 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매수도 중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눌림 이후 재차 상승할 무렵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 이때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매수세를 더 이어가거나 매도한다. 상승 추세가 최고조에 이르는 과정에 개인 투자자가 막차를 타고 들어온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됐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잘 파악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 팁. 최근 개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종목에 따라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을 능가하는 수급 주체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매수세만으로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므로 적절히 비중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개인의 매수 심리로 밀어올린 주가는 하락도 갑작스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하락장을 버티는 힘. 한때 부동산 벼락부자, 부자 되는 법 등 부자 관련 콘텐츠가 쏟아졌다.
근로소득 외 추가 수입의 필요성을 절감한 모든 세대가 경쟁에 내몰렸다. 2020년 팬데믹 이후 부자가 되기 위한 전 세대의 열망은 주식으로 쏠렸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수의 엄청난 상승이 모든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했다. 종목에 따라 수익에서 소외된 경우도 많았고 하락장에서 버틸 힘이 없어 손절하는 바람에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아무런 주식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도 있었다. 특히 웬만큼 투자 경력이 쌓이고 지수의 중요성을 아는 투자자 가운데 하락하는 지수를 보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가 많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시스템 트레이딩도 지수의 변동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사람보다 한 발 빠르게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으로 인해 하락장에서 더 깊은 하락폭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투매가 더 큰 투매를 불러온다는 말이 이런 경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폭락 등 깊은 하락이 나올 때마다 반복된 현상이다. 그러나 더 당혹스러운 것은 개인 투자자다. 알고리즘이야 정해진 로직을 따른다지만 사람은 하락 초반에 기계적으로 매도를 못한다. 바닥 부근까지 버티다 끝내 손절매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시장이 반등할 때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며 망설이다 남들이 상승장에서 수익내는 것을 구경만 하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락장을 버티는 힘이다.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되고 지수가 폭락하면 어느 시점을 기회로 삼아 매수에 들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아무도 바닥을 알 수 없다는 예측 무용론을 언급하며 손 놓고 관망하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깊은 하락 이후에는 언제나 증시가 급등했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본 팽창의 궤적을 따라 상승을 이어왔다. 돌아보면 추락하는 증세에는 언제나 쿠션이 깔려 있었다. 한 번쯤 몸을 던져도 됐을 법한 푹신한 바닥이었던 셈이다. 단, 추세적으로 하락장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물론 선행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하락과 조정 중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어느 시점에 몸을 던질지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왼쪽의 표는 하락장과 조정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하락과 조정의 원인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되고 고점 대비 각각 20% 이상 10% 수준에서 하락이 마무리되면 시장의 변곡점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자리는 공포의 구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투자 팁. 하락장과 조정장에서 확인하는 금리, 환율, 유가 등의 지표는 경제 체력을 감안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21년 3월 기준 세계 경제의 체력을 감안할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까지, 유가는 90불까지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금리와 유가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을 고민해야 한다. 하락장 이후 항상 반복되는 반등장. 공포에 사라는 말도 하락장에서의 확신을 요구하는 말이다. 중요한 건 이런 확신으로 폭락장을 버티고 기회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단순한 답을 내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시장은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도 잘 알고 있다. 경기 역시 5년에서 10년간 간격으로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의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클을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다. 그의 이론처럼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만 기억했어도 2020년 하락장을 버티는 힘은 충분했을 것이다. 폭락장에 과감히 투자한 이들은 대단한 기술과 예측력을 지닌 게 아니라 단순한 사이클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나 언론이 이야기하는 시황 전략도 표현만 다를 뿐 큰 틀에서 경기 사이클을 주제로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21년 이후의 증시를 생각할 때 전형적인 하락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경제지표와 시장지표를 볼 때 현재는 경기 확장 국면이므로 어떻게 좋은 종목을 찾아 수익을 낼지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간혹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증시가 짧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연준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조정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저성장 국면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까지 감안해 실물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은 용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연준에게 나쁘지만은 않다. 자산 버블 현상을 알아야 조정해주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연동되는 기준금리를 애써 동원해서까지 자산 버블을 막지 않아도 된다. 결국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유지되는 기업의 주가가 충분히 오를 시간적 여유가 있다. 4. 돈 되는 종목을 찾는 두 가지 방법.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어렵고도 중요한 이 물음에 주린이의 90%는 뉴스나 유튜브에 가공된 정보와 지인과의 대화에 의지해 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도 있듯이 사야 할 타이밍과 팔아야 할 타이밍은 정보와 별개로 움직인다. 정보와 타이밍의 갭을 줄이는 작업이야말로 나만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만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투자 성향은 비중에 따라서 집중 투자형, 분산 투자형, 분할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집중 투자형.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공격적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로 나뉩. 종목에 대한 꼼꼼한 분석에서 오는 강한 확신이 필수. 두 번째, 분산 투자형.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종목군으로 구성. 산업과 기업의 안정성 등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분석으로 투자. ETF를 잘 활용하면 분산 효과 증대. 세 번째, 분할 투자형. 적립하듯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가 필요.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투자. 그러면 투자할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할까? 단순하다. 위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래로부터 시작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전부다. 위에서 시작하는 방식은 탑다운이라고 한다. 먼저 숲을 본 후 나무를 보듯 거시경제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며 종목을 찾는 방식이다. 거시경제 변수 가운데 투자 종목과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변수를 파악해야 하므로 공부할 게 많다. 2020년 코로나 확산 당시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각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 이때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성장주 열풍을 일으킨 중요한 거시경제 요인은 단연 금리 인하였다. 반대로 2021년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시경제 요인은 금리 인상이다. 이처럼
거시경제 투자 환경을 이해했다면 그 아래 개념인 산업을 분석한다. 거시경제 환경에서 업황이 좋아지거나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찾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산업에 속한 유망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면 된다. 나무를 본 후 커다란 숲을 보듯 아래부터 시작하는 방식은 바텀업이다. 기업 자체의 비즈니스, 성장성, 안정성, 재무 환경 등을 고려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 뉴스로 접하는 산업의 호조, 수요 증가, 매출 증대, 공장 증설, 임상 선고, 수주 계약 등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 이벤트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탑다운과 바텀업이 함께 사용된다. 한쪽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한쪽이 채워주는 셈이다. 하나의 전략만을 택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다. 소중한 돈이 걸린 투자에서 어느 한 가지가 우월하다는 이론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좋은 것들을 모아 더 좋게 만들고 내 몸에 익힐 때까지 경험하는 것이 좋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